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유형자산 파트입니다. 유형자산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하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모든 시험마다 이 유형자산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지요. 나중에 급수가 올라가도 회계 1급으로 올라가고 세무 2급 올라가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급수에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시면 뒤에 가서 위에 올라가서 더 편하겠지요. 어쨌든 가봅시다. 여기가 문제가 좀 꽤 많지요. 문제가 뭐 꽤 많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1번부터 갈까요? 1번에 보면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토지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죠. 유형이니까 눈에 보이는 자산, 토지, 건물, 기계, 차량,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게 있죠. 건설 중인 자산까지 맞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 대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영업용,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이잖아요. 얘는 무형자산이고 유형이니까 물리적 형체가 있는 거지요. 그럼 답이고 감가상각방법에는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비례법 등이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거지요. 두 번째 유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다냐 그랬죠. 기계, 건물, 차량, 토지는 토지인데 판매 목적용, 판매 목적용. 판매용을 우리가 무슨 자산이라고 합니까?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판매 목적은 재고자산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즉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차량, 토지, 건물, 기계 등등이 있는데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그 다음 4번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정과목끼리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고요. 물리 식별 가능한 유형의 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얘기하는 거고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용.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전부 다 지금 유형자산을 얘기하는 거 있다. 건물, 토지, 기계. 답이네. 비품 나머지는 무형. 차량, 건설 중인 자산 무형. 건물, 기계, 차량. 1번이 뭐였지? 뭐요? 1번하고 4번이 뭐래요? 건물, 토지, 기계. 건물, 기계, 차량. 이 뭐 잘못됐죠? 뭐 잘못됐네. 건물, 기계, 차량이나 건물, 기계, 건물, 토지, 기계. 감가상각 대상이라고 그랬죠? 감가상각 대상이죠. 이게 중요하네.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네. 감가상각 대상인데 토지는 요걸 빼먹었어요. 그새 감가상각 대상이라는 유형은 유형인데 감가상각 대상이니까 토지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죠. 비상각 자산, 아닐 비자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비상각 자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1번하고 4번 중에 4번은 다 감가상각이지만 이건 토지가 상각을 하지 않는 거니까 답이 1번이 아니고 4번이죠. 제 유형만 생각했어요. 감가상각 이걸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시험 볼 때도 마음이 급하면 잘 안 배워요. 그죠? 자, 다음은 뭐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토지, 건물, 차량, 구축물 등은 유형자산이다. 판매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재고자산이랬죠. 답 나왔고 1년 이상 장기간에 사용되고 물리적 형체가 옳은 거 찾는 거구나. 왜 이래? 문제를 모르겠어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이 맞는 거고 2번은 판매 목적 틀렸고 물리적 형체가 없는 이게 틀린 거죠. 앞에는 맞고요. 여기까지는 맞고 그 다음 취득할 때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이 아니고 취득 원가의 산입이죠. 2, 3, 4는 틀렸고 1번이 맞아요. 왜 이러죠? 지금 자고 있나? 죄송해요. 자, 6번. 이건 또 뭐냐?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건물, 기계, 구축물 등의 통합 계정 과목 옳은 건 무슨 자산이냐 이거지. 근데 이게 다 유형 자산인데 유형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설비 자산이에요. 설비 자산.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에 계정 과목이 수백 개 있으면 보기도 어렵잖아요. 비슷한 것끼리는 묶어서 적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설비 자산이라고 합니다. 설비 자산. 요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보던 문제는 아니네. 그죠? 여러분 그 재무제표 이론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실기화면 말 나온 김에 가볼까? 실기화면에 재무상태표 가볼까요? 잠깐 가볼게요. 실기화면에 회계 2급의 계정 회사 코드는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이걸 해볼까? 아이고 원래 아무거나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재무상태표를 딱 열었을 때 아무거나 딱 열었을 때 12월 엔터 딱 치고 여기 보면은 여기 관리용에는 여기 당연히 따로따로 현금 당좌예금 따로 있는데 여기 제출용 또는 표준용을 눌러보면 제출용 눌러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 계정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형 자산에 가면 유형 자산으로 가면 여기 따로 돼 있네. 토지, 건물, 기계 막 이렇게 돼 있네. 설비 자산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문제가 있네. 안 나와요. 나오는 줄 알았더니 할 수 없지 뭐. 이거 보고 컨닝하려더니 안 되겠네. 요거는 지금이라도 알아두세요. 재무상태표에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설비자산으로 묶어서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론 유형자산이에요. 다 유형자산이지만 통합계정. 그래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서 표시하듯이 건물, 기계, 구축물도 설비자산으로 묶어서 표시한다. 그걸 통합계정이라고 합니다. 통합계정하면 이것도 통합계정이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통합계정, 매출, 채권, 매입, 재무, 설비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을 통합계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하나에 분개할 때 차변 계정 과목으로 해당되는 거, 영업용 건물의 신축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금 줄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원래 선급금이잖아요. 계약금 줄 때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가번이 선급금이 없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합니다. 건물 신축 계약이죠. 건물 신축에 따른 거기 때문에 계약금도 선급금이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투자 목적으로 토지 취득했을 때 토지냐? 아니다. 투자부동산이죠. 결론은 답은 4번입니다. 요거 중요한 거 요거. 투자부동산은 그래도 좀 쉬운데 요거 계약금 지급했을 때 선급금 아니냐? 아니에요. 만약에 있죠. 여기에 선급금이 2번, 이제 2번이 선급금이 있어. 그럼 아마 진짜 많이 틀리겠죠. 그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고. 그 다음 8번. 건물 계정 차변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거. 건물 계정 차변. 건물이 원래 자산이니까 원래가 차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취득 원가가 기록될 텐데, 자, 취득 이후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원가의 산입이잖아요. 그럼 차변이겠지. 가가 들어가야 돼. 탈락.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탈락을 빨리 시키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나 취득할 때 취득세. 당연히 원가의 산입이지. 그럼 답이 1번이네. 그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나 재산세는 비용 처리죠. 원가에 산입하는 게 아닙니다. 비용 처리. 9번. 중고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정상 가동을 위해서 수선비와 시운전비를 드렸어요. 지급했어요. 취득원가 얼마냐? 중고 기계를 샀잖아요. 그리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전에 수선비하고 시운전비 들어갔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발생하는 건 다 취득원가입니다. 결론은 수선비하고 시운전비도 원가에 산입하라 소리죠. 그럼 20만 원을 포함시키면 1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다음 또 뭐다냐? 분개한 걸로 옳은 걸 찾으래요. 옳은 걸. 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됐대요. 신축 중. 그리고 공사비 찬행 나머지가 500이야. 수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이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신축을 위해서 지급된 공사비가 200이 있었던 것인데 조금 아까 앞에 문제 중에 요럴 때 쓰는 말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이 200이 있었던 거지. 근데 오늘 완공되면서 대변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럼 대변으로 건설 중인 자산 없어진 게 왜 이리 많아? 여기도 있네. 3개나 되네. 이 와중에 3번은 탈락. 3번이고 1, 2, 4번이 똑같고요. 그 다음 당좌예금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잔금이 500이잖아요. 당좌예금이 500이지 700이 돼 있네요. 500 그럼 2번이네. 2번이 답이죠. 당좌예금 500 이미 지급한 거 200 합쳐서 700만 원이 완성된 건물의 원가가 되겠지요. 됐죠? 다음은 뭐다냐? 수원산업은 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어서 잔액을 현금 지급했다. 이때 재무상태에 미치는 최종적인 결과로 옳은 것은
방금 위에 거 공사비 잔액을 현금 지급했으면 차변의 건물. 근데 그 이전에 건설 중인 자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만약에 있었으면 건설 중인 자산 방금 위에 했던 거 그럼 나머지 현금 줬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결론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차대변이 모두 자산 항목이야. 자산 총액은 불변이죠. 자산 총액은 불변. 계정 과목이 달라질 뿐이지 현금이 없어지고 건물이 증가하고 이런 거죠. 건물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다. 건설 중인 자산이 있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자산이니까 자산 총액은 불변입니다. 그죠? 자산 총액은 불변. 그다음 건물의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자본적 지출은 상대적으로 거액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지요. 그 출입문 파손되어서 교체했다. 부서져서 고치고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죠. 그럼 기억 들어가면 틀려. 그 1, 2번 탈락을 빨리 시키는 게 좋아. 그럼 답은 3, 4번 중에 하나. 사용 중인 건물을 사무실로 개조했다. 건물을 사무실로 개조했다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수명이 연장되고 값어치가 상승되고 하나? 왜 같이 증가하잖아요. 값어치나 성능이나 아니면 수명이 향상되는 게 자본적 지출인데 사무실로 개조했다고 향상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니은도 탈락이야. 그럼 답은 이거겠네. 자, 어이? 아닌디? 잠깐만요. 아닌디? 자, 건물의 자동차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엔진오일. 이거 수익적 지출인데 디귿 들어가면 틀린데. 디귿 들어가면 틀려요. 옥상에 방수 처리해서 내용뉴스 연장. 리을은 무조건 맞지. 리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답이 이건데. 니은. 창고로 사용하던 걸 사무실로 개조했다. 이게 자본적 지출이네. 개조라고 나와서 그렇구나. 개조, 개량, 증설, 증축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3번이에요. 3번. 요거 개조, 개량. 그래서 창고보다 사무실로 쓰면 더 좋아지나 보지 뭐. 값어치나 성능이 그 성능 가치가 증가하나 봐요. 창고로 쓰는 것보다는 사무실이. 어쨌든 개조, 개량, 냉난방 설비, 새로운 설비, 증설 또는 증축 이런 것들이 다 자본적 지출이다. 됐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있는 거 중에 잘 찍어야 돼. 자, 그다음 이것도 뭐냐?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발생한 다음 지출을 분개할 때 차변에 해당되는 과목이 뭐냐? 옳은 거. 차변에 오는 거. 차변은 기본적으로 자산 증가 뭐 이런 거겠지. 건물의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비용 500만 원 수표 발행했다. 대변은 당조예금. 그리고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됐다.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내용 뉴스도 연장됐어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산입하는데 건물에 대한 수선이니까 건물로 처리하면 되겠죠? 건물입니다. 됐죠? 끝. 그다음 기계장치 일부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급했는데 자기합수표 현금이죠? 자기합수표 현금인데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긴가민가 이건가 저건가 찍으면 안 돼요. 현금 딱 집어야지. 현금은 찍는 게 아니라 찝어야지. 그리고 이 중에 30만 원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산입하는 게 30만 원이에요. 30. 그럼 이게 답이죠. 4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이다. 수선비.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산입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됐죠? 다음 회계 담당자 실수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산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자산은 줄어들어야 돼. 그 다음에 비용은 많아야 돼요. 그럼 답인데? 그죠? 그다음 부채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다음 비용이 많아지면 단기 순이익은 적어지겠죠. 적어지는데 과대니까 이것도 틀린 거지. 그리고 이익이 적어지면 자본도 적어집니다. 자본은 없지만 자본도 적어집니다. 왜? 단기 순이익이 자본에 속하잖아요. 이익여금 자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전부 다 자본하고 연결시키면 돼. 그럼 자본이 비용 과대였나? 비용 과대면 이익 과소였죠. 그 이익 과소고 자본이 감소. 비용이 많아지면 자본이 줄어들죠. 수익은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이고 비용은 자본이 감소하는 원인이죠. 16번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반대구나.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때 나타나는 영향. 반대죠. 이번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걸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할 걸 안 했으니까 비용은 줄고 자산은 늘고 자산은 늘고 자산은 늘고 자산은 늘고 기억은 틀렸어. 기억 틀려. 답은 3, 4번 중에 하나. 그 다음 비용이 줄었어. 비용이 줄었어. 맞죠? 니은은 들어가야 돼. 그럼 답은 3번이겠죠. 그 다음에 비용이 줄었으니까 비용이 줄어들면 당기 순이익은 늘어나겠죠. 늘어나니까 이 과소가 아니라 과대죠. 그래서 리을이 맞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보면서 하면은 긴가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써요. 자산, 비용 이런 식으로 써놓고 하면은 자산이 늘는지 줄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어설프게 눈으로 보다가 증가 감소해서 헷갈려 버리면 손해죠, 그죠? 자, 그다음 매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했을 때 효과로 오른 것은 엘리베이터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 처리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겨. 결국은 자산은 줄고 비용이 늘어난 거죠.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늘어났어. 탈락. 비용이 늘어났어. 없어. 자산이 줄었어. 여기 있네. 이게 답이고. 그럼 비용이 늘어났으면 당기 이익은 줄어야죠. 이익은 줄어야지. 부채는 아무 상관이 없죠. 계속 반복되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감가상각 나오네. 감가상각 갈 때 3요소. 자, 취득원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배분할 기간, 내용연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잔존가치 알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죠. 요거는 뭐 이제 공식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거. 아까 앞에서 제가 빠뜨렸던 거 있었죠. 토지와 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 뭐가 있다냐? 감가상각 2개. 이건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 항목이죠.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해야 될 항목이고, 인출금은 자본에 대한 차감 항목, 평가 계정이죠. 얘는 그냥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그 다음 감가상각 방법인데 A, B에 해당하는 거. A,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죠.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잔존가입니다. 1, 2번 중에 하나. 그리고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2개를 빼줘야 되죠. 1번.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보자마자 딱 나와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강이잖아요. 인강이니까 지금 제가 바로바로 문제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수시로 일시정지 딱 시켜놓고 문제 째려보고, 물론 제 교재에 있는 분들은 미리 풀어보셨겠죠. 미리 풀어보면서 혼자서 완전히 확실히 알고 풀었다. 찍지 말고 답 보지 말고 해설 보지 말고 스스로 알고 풀었다. 그럼 강의에서는 패스하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다 풀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20번 하나만 몰랐다. 예를 들어서 그럼 20번만 들으면 되지. 그잖아요. 19번까지인데 100% 완벽했어. 근데 20번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럼 20번만 강의 듣고 유형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 이거 물론 이거 모를 리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셨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인강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게 31번인가 막 이렇게 있고요. 그것까지 일단 하고 그리고 또 100회 이후 문제도 풀어야 돼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죠 아마. 몇 문제나 되지? 잠깐만 이제 100회 이후의 문제가 몇 개나 될라나? 또 있나? 많은데? 그죠? 또 있어. 안 되겠다. 그럼 잘라서 할게요. 일단은 몇 개만 더 갈게요. 요 앞에는 아니지 아마. 자, 계속해서 갈게요. 몇 개만 더. 22번. 이 X 1년 1월 달에 건물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현금 납부했어요. 근데 X 1년 12월. 그럼 1년 지났죠? 1년. 딱 1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얼마냐? 자, 내용연수 10년에 잔존가치가 빵원이야. 땡큐지 뭐. 이건 암산. 자, 일단 500만 원 구입했는데 취득세 지급했네.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취득세 어떻게 할 거냐? 비용이냐? 아니 원가의 산입이냐? 원가에 산입해야죠. 결론은 취득원가는 550만 원이란 얘기고 잔존가치가 빵원이고 내용연수 10년이면 그냥 나누기 10년 하면 되지 뭐. 또는 곱하기 10분의 1 또는 나누기 10. 그럼 55지 뭐 결론은 55. 정액법이잖아요. 고민할 것도 없지. 공식 세울 것도 없지. 그 나누기 내용연수 또는 곱하기 10분의 1. 내용연수 10년이니까 10분의 1. 550만 원 곱하기 n분의 1. 즉 10년이죠. 여기서는 10년이니까 10분의 1이죠. 이건 뭐 공식 쓰고 자시고도 없어. 그냥 눈으로 보고 풀어야 돼. 포인트는 취득세를 원가에 산입해야 된다.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주 삐리리는
삐리리는 X1년 1월 달에 원가 5천만 원짜리 건물을 취득했고요. 본사 건물 잔존가는 200, 내용뉴스 20년이고 정액법 땡큐 X2년 말 건수봐 X1년에 취득했고 지금은 X2년이에요. 2년 차입니다. 2년 차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근데 1년 차든 2년 차든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이니까 똑같잖아요. 매년. 그럼 1년치 구하는 것만 하면 되네. 더군다나 잔존가치가 200이구나. 자, 원가는 5천이야. 그럼 취득 원가는 5천만 원. 만 단위는 돈 내고 그래도 배우랬죠. 마이너스 잔존가 200 곱하기 n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4,800. 4,800에 20으로 나누면 240이지 뭐. 고민할 여지가 없지요. 정액법. 이건 2차년도고 3차년도 상관이 없어요. 정액법이니까. 만약에 정률법일 때는 매년 상가액이 달라지죠. 참고로 감가상각 B가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를 물어봤다면 1년에 저기 240이니까 곱하기 1을 하든가 아니면 2년치니까 20분의 2 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20분의 2 하면 480이 나오죠. 아니면 곱하기 2 해도 되고 2년차니까 X1년 1월, X2년 12월이니까 만 2년이에요. 누계를 물어봤으면 4번. 근데 감가상각 B를 물어봤으니까 2번. 됐죠? 그 다음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감가상각비야. X14년 말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근데 14년 1월 달에 취득했고 지금이 뭐 중간에 하나 더 있구나. 어쨌든 X14년 1월에 취득했는데 물어본 거 14년 말이니까 딱 1년이에요. 1년 차. 근데 요거 위에 것만 있으면 쉬운데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있네. 더 있는데 별거 없죠. 자동차세야. 자동차세는 그냥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니까 결국 감가상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내용뉴스 10년 잔존가치 빵 그리고 취득가에 500 취득세. 취득세가 있네. 취득세는 원가의 산입. 자동차 보험료는 원가 아니죠. 이건 그냥 비용이에요. 원가에 산입하는 건 취득세. 그럼 취득원가와 취득세 합치면 52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가 빵이야. 곱하기 10분의 1, n분의 1. 정액법이니까 n분의 1, 10분의 1 하면 끝나죠. 52 여기 있네. 자동차세는 필요가 없어요. 됐죠? 요 페이지까지 하고 일단 끊었다 갈게요. 이제 100회 이후에 기출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길게 갈까요 그냥? 가요? 일단 25번 하고 12년 7월 나오면 좀 반년인가 좀 고민해봐야죠. 7월 달에 500만 원 현금 주고 구입하고 취득세 현금 냈다. 취득세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취득세는 앞에서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원가의 산입이잖아요. 원가의 산입. 그리고 12년 말 12년 7월이고 12년 말이면 중요한 건 이거는 6개월이에요. 반년이야 반년 6개월. 정액법입니다. 그나마 고맙지.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포인트는 6개월치만 한다는 거죠. 요거 알면 끝난 거지 뭐. 내용뉴스 5년이고 잔존가치 빵 땡큐. 그럼 이제 취득원가는 550만 원이잖아요. 550만 원이고 원래 내용뉴스가 5년이니까 5분의 1. 잔존가치 없으니까 그냥 550 곱하기 한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2분의 6. 1년 12달 중에 6달치 반년치. 결론은 10분의 1 하면 돼. 55만 원이지 뭐. 55만 원. 55만 원에 5분의 1 하면 110만 원이고 반띵하면 55만 원이지. 아니면 5분의 1, 12분의 6, 2분의 1이니까 5분의 1에 2분의 1이면 10분의 1.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55. 됐죠? 이제 수포자인데 이거를 뭐 하다가 보면은 그쵸? 자 일단 그리고 문문제가 더 남긴 남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00회 이후에 기출문제도 꽤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는 특히 또 기름은 또 힘들잖아요. 잘라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이어서 가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